안녕하세요. 2024년 데이터브릭스 포 프랙티셔너스 기술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인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발표를 맡은 데이터브릭스 시니어 솔루션스 아키텍트 방석훈입니다. 이번 기술 웨비나 세션에서는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관련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오픈소스 LLM과 엔트로피, 코이어, 제미나이 등과 같은 프로프라이터리 모델도 출시되었습니다. 누구는 생성형 AI가 PC,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조사에서도 91%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현재 행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최소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숫자는 실제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또는 매우 작은 회사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브릭스에도 많은 고객사에서 생성형 AI나 RAG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활용 사례 발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75%의 CEO들은 어드밴스드한 수준의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향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임직원들의 40%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정도로 생성형 AI 영역의 일부인 LLM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승자들은 결국 IT 업무 자동화,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사기 탐지 및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카피라이팅, 시뮬레이션 실행, 워크플로우 자동화나 맞춤형 고객 대응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수익을 더 창출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생성형 AI 중 대형 언어 모델 영역은 질의 및 답변, 컨텐츠 생성, 컨텐츠 개인화, 번역, 언어 스타일 변환이나 스토리텔링과 코드 생성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고객사들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앞서 보셨던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B2C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B2C 고객들을 위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작성해 줄 수도 있고,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굉장히 빠르게 요약을 해 주는 등 수없이 많은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들로는 남자인 제가 말하는 언어 스타일을 10대 여자아이처럼 변환을 해준다든지, 나아가 많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처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성형 AI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할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글로벌 사례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프로덕션급 품질의 생성형 AI를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점들이 프로덕션급 품질의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와 같은 좋은 모델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북미 쉐보롤레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창에 5종류의 픽업 트럭 옵션을 주고 챗봇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을 문의하였습니다. 이 챗봇은 쉐보롤레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챗봇은 경쟁사인 포드의 F150을 추천합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 챗봇이 경쟁사 차량을 추천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답변 자체는 완벽해 보이지만 아마도 포드 차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학습되어 우리가 원치 않는 정확성의 정보를 제공한 듯합니다. 비록 대형 언어 모델 자체가 답변을 사람처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현재 생성형 AI를 구축함에 있어 고민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는 어떨까요? 현재 화면은 데이터브릭스의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해서 제공되는 플레이그라운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 GPT-4를 사용하여 브릭스터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생각하는 브릭스터는 데이터브릭스 임직원들을 부르는 내부 용어입니다. GPT-4가 제공한 결과는 기대했던 내부 데이터브릭스 직원을 부르는 용어가 아닌 레고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레고 아일랜드 2의 악당으로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이 브릭스터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사내에서 활용되는 용어로 학습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 학습이 되었고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LLM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LLM의 안정성은 어떨까요? 이 예시는 마찬가지로 쉐보롤레 챗봇에게 탈옥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챗봇에게 아무리 터무니없고 우스운 질문을 이르더라도 무조건 고객이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뒤에 말이 되는 오퍼라는 형식의 프롬프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쉐보롤레의 타호 모델 차량을 최대 1불 예산으로 구매하려는 하는 행위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챗봇은 가능한 딜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 해킹이나 기타 공격에 대한 가드레일이 있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또 다른 안정성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I apologize but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셀러들이 챗GPT를 통해 최근 상품명이나 상품 설명을 생성한 듯하고 최근에 바뀐 오픈AI의 정책으로 인해 웹사이트에 그대로 결과값이 노출이 된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모델에 대한 정책 변경이라든지 필터 등에 대해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LLM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한린이라는 사용자가 챗봇에게 조금 더 저렴한 국제 전화 요금제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AI 에이전트가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 추천과 함께 동료인 마테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는 굉장히 정교하고 답변을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마테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난달 국제 전화를 몇 건이나 했는지, 얼마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에 있는 정보만을 엮어 RAG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와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 또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 등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챗봇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이다 보니 이런 데이터의 거버넌스 영역이 부재합니다. 이런 챗봇을 구현하게 된다면
다른 의미로 고객의 신뢰도를 많이 잃을 수도 있겠지요.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사례들과 같이 오늘날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성능이 좋은 프로프라이티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또한 모델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브릭스에서는 더 나은 생성형 AI 구축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좋은 모델 그 이상으로 좋은 플랫폼을 통해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여러 사료용 사례에서도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를 지원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만의 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데이터는 해당 회사의 자산이며 엄격한 보안 속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프로프라이터리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 대비 성능이 좋거나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자산인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완전한 제어를 가질 수 없는 모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어를 가질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로 만든 우리의 모델은 보통 파인 튜닝 또는 프리 트레이닝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이나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은 모두 각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자산이 되며 보안, 제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에서부터 모델까지 이르는 통합 권한 및 거버넌스를 유니티 카탈로그 기능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보셨던 프로덕션 품질입니다. 앞전 슬라이드에서처럼 우리의 데이터로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안전한 모델 결과를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학습을 통해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한 다음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재학습을 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클은 흔히들 알고 계신 MLOps에 해당이 되고 LLM을 위한 옵스이기 때문에 LLM 옵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LLM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서 단순히 생성형 AI 모델만 잘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잘 처리가 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를 모두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LLM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단일 플랫폼에서 이러한 전체 LLM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불과 챗 GPT가 출시되기 이전인 2022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약 60만 달러에 해당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용하던 GPU의 효율이나 가성비도 높은 비용을 야기했지만 많은 전력과 쿨링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사양의 GPU인 만큼 하드웨어 장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 나은 성능의 GPU와 하드웨어 장애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사전학습을 통해 최적화된 스택으로 자체 LLM을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단 며칠 만에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불과 6개월 만에 10배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비용일 수 있지만, 이제는 원한다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자체 LLM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세부적인 생성형 AI 기능을 소개하기 전 데이터브릭스가 어떤 계기로 생성형 AI 시장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브릭스는 2013년 6명의 코파운더 분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 중 한 분의 코파운더는 버클리 대학교의 AMP 랩의 대학원생이었고, 이미 2000년도 후반 데이터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머신러닝이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사를 설립하고 7년이 지난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정령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강점과 ML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강점을 가진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개척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74%의 글로벌 기업들이 레이크하우스를 도입하였고, 데이터 브릭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 로그,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의 모든 원천 데이터를 델타 레이크로 통합 저장한 다음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관리하고, 그 위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실시간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무를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위한 개방적이고 통합된 아키텍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가 최근 생성형 AI를 만나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와 AI를 대중화할 수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서 저희 데이터 브릭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란 이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엔진을 통해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화된 데이터 품질, 최적화된 작업 비용,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텔리전스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심 AI도 중요하고, 모자익 AI 기능을 통해 생성형 AI와 엔드-투-엔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브릭스 내 생성형 AI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데이터와 AI 전반에 걸친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모든 상용화, 그리고 오픈소스,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AI 게이트웨이를 통해 모델을 교체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며, 최신 모델 학습 및 파인 튜닝 기능을 지원하고, 비정형 데이터인 서빙인 벡터 DB와 정형 데이터 서빙인 피처 서빙, 온라인 스토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모든 데이터와 AI 자산들은 통합 거버넌스인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복잡성과 컴퓨팅 리소스의 필요성에 따라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경우 LLM 동작을 안내하는 기술로서 가장 간단하고 코딩 없이 인류의 지식과 구현되는 논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또는 RAG는 LLM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결합하여 더 정확한 결과와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으로 사전 학습된 LLM을 특정 데이터셋 또는 도메인에 적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은 처음부터 LLM을 학습하는 기술로서 데이터브릭스는 어떠한 형태든지 모든 아키텍처 패턴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챗 GPT를 포함한 다양한 LLM들은 요술 지팡이처럼 휘두른다고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내기 위한 모델은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기본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도 모델 상호작용을 개선해서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오픈소스 MLflow 기능은 Evaluation UI를 통해 다양한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테스트하고 비교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RH, 검색 증강 생성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벡터 검색입니다. 벡터 검색은 텍스트 데이터를 임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화하고 추후 질의할 때에도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여 벡터화한 값을 유사도 검색 방식으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델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MLflow AI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하는 임베딩을 선택한 후 시멘틱 검색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소스 테이블에서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정의해둔 임베딩 모델과 해당 모델이 호스팅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를 통해 벡터화된 최종 테이블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을 위한 엔드포인트 호출 시에도 간단한 질의를 하게 되더라도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벡터 검색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벡터 인덱스 생성 과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통합 관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벡터 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관리형 임베딩이 포함된 델타 동기화 API의 경우에는 임베딩 계산을 관리형으로서 데이터브릭스의 모델 서빙 엔드포인트를 통하게 되어 고객이 제공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델타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한 벡터를 직접 생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과 유사할 수 있지만 자체 관리 임베딩이 포함된 델타 동기화 API의 경우에는 임베딩 계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이 직접 임베딩이 완료되어 벡터화되어 있는 델타 테이블의 컬럼 또는 인풋으로 제공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액세스 CRUD API의 경우에는 벡터 인덱스에 대한 삽입, 삭제, 업데이트 작업을 직접 수행하므로 수집 파이프라인을 수동 및 자체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브릭스 내 첫 번째 벡터 검색 옵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임베딩이 포함된 델타 동기화 API는 자동 동기화 그리고 완전 관리형 임베딩의 간편함을 제공합니다. 우선 텍스트가 델타 테이블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임베딩 모델이 선택되어 있는 인덱서를 통해 벡터화된 결과값이 델타 테이블의 형식인 벡터 DB에 저장되게 되고 이를 REST API나 파이썬 SDK를 통해 유사도 검색을 할 경우에는 들어온 질의문 또한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벡터 DB 내 값들과 비교하고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새롭게 텍스트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자동 동기화 기능을 통해 신규 텍스트 값이 벡터 DB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성을 요구하거나
텍스트가 자주 추가되는 환경이라면 별도의 관리 없이 벡터 검색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벡터 검색 옵션인 자체 관리 임베딩이 포함된 델타 동기화 API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임베딩이 이미 적용된 벡터 값을 델타 테이블로 보유하고 벡터 DB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임베딩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동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사도 검색을 할 경우에도 자연어의 형태의 지리가 아닌 벡터 형태의 지리가 제공되어야 원활한 벡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안이 엄격한 텍스트 데이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임베딩 모델을 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벡터 값을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유사도 검색은 되지만 실제 어떤 값인지 모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직접 액세스 CRUD API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벡터 API를 활용해서 벡터 DB의 직접 값을 업서트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두 가지 옵션을 대비해서 수동 동기화가 필요하거나 자체 관리 임베딩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벡터 검색을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소론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덕션 품질의 관리성 측면 슬라이드에서 할린이라는 사용자가 국제 전화 요금에 대한 추천을 챗봇에게 요청하였고, 챗봇은 동료인 마테이가 얼만큼 국제 전화를 하는지, 얼마의 비용을 내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챗봇과 같은 AI 에이전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벡터 검색에는 필터의 기능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액세스를 관리하거나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도 검색 시 공개되어 있는 문서만 검색되게 필터링을 한다든지 특정 데이터의 액세스 레벨에 따라서만 결과를 제공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를 벡터 검색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액세스 제어이지만 조금 다른 방법인 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의 관리입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빌트인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인 유니티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특정 델타 테이블에 대한 접근 제어를 제어할 수 있어서 벡터 검색 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벡터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는 소스가 되는 델타 테이블에서는 텍스트 정보만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액세스 제어는 유니티 카탈로그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앞에서는 RAG를 위한 벡터 검색의 기능들을 소개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벡터 검색이 동작되려면 RAG 체인과 함께 챗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의 기능과 함께 모자익 AI의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시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쉽게 RAG를 배포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유니티 카탈로그로 인해 통합 관리될 수 있습니다. 벡터 검색 API의 첫 번째 옵션이었던 데이터브릭스 관리 임베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외부 소스로부터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를 데이터브릭스는 테이블의 형태 또는 볼륨의 형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통해 문서를 프로세싱하여
파싱, 정제, 청킹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능인 워크플로우나 델타 라이브 테이블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킹이 되고 피처화가 된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델타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전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인덱서를 통해 자동으로 임베딩 컴퓨트를 통해 벡터 DB로 저장되어 벡터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인 고객 관리 임베딩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관리 임베딩과 유사하지만 임베딩 영역에서 고객이 직접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브릭스의 모델 서빙에 힘을 빌릴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RAG와 함께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최근에 구매한 노트북을 환불해줘 라는 문의를 한다면 RAG 체인을 통해 첫 번째로는 환불에 대한 규정을 벡터 검색을 통해 내부 문서를 검색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환불 정책에 따라서 며칠 내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면 현재 고객이 구매 이후 며칠 내 환불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령 데이터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빙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피처 서빙 또는 온라인 테이블이라는 기능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령 데이터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과 유사하고 실시간 서빙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RAG 아키텍처에서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해 라마 체인이라든지 랭체인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질의가 들어오고 답변이 나갈 때까지의 로직을 체인 형식으로 엮을 수 있고, 더욱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스트 프로세싱도 가능합니다. RAG 다음은 모델 파인 튜닝입니다. 모자익 ML에 따르면 30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1트릴리언 토큰과 함께 프리트레인할 경우 GPU의 종류에 따라서 11일에서 28일가량 소요되고, 비용은 71만 불에서 87만 불 사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라마 1 모델의 경우 100만 GPU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24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큰 LLM 모델을 사전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셋이 학습에 필요하지 않고 GPU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비용인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정도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에서 파인 튜닝한 알파카 모델의 경우에도 600불만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객들은 프리트레인 모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지만, 이 고객들 중 대부분의 고객들은 파인 튜닝 모델은 가져봄직하다고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성형 AI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자 하는 요청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파인 튜닝을 잘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크가지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브릭스 내 커스텀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라마2, MPT, 팔콘과 같은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은 샘플 노트북이 데이터브릭스 기터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기능은 사용하실 수 있고,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브릭스의 파인 튜닝 API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임베딩 모델과 인스트럭션 모델은 자동화된 ML 기능을 통해 간단한 조정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자익 ML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 일부 모델에 대한 미세 조정을 지원하고 있고, 간단하게 야물 파일에 활용할 데이터, 모델 등만 설정해 주시게 되면 빠르고 손쉽게 모델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 파인 튜닝 대비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비싸고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을 사전 학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하지만 모자익 ML에서는 GPU 자원을 연 단위로 예약하는 방식이 아닌 유연한 GPU 예약 옵션을 통해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대량의 GPU를 사용할 수 있거나 내결함성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하드웨어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더 빠르게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 학습을 위한 최적의 소프트웨어들로 인해 사전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어 바로 작동하는 프리 트레이닝 스택을 제공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모자익 ML의 멀티 노드 학습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브릭스가 작년에 인수한 모자익 ML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여름 데이터브릭스는 ML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 모자익 ML을 1.3 빌리언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모자익 ML은 설립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임에도 굉장한 가치를 평가받아 데이터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을 1.3 빌리언 달러에 인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자익 ML은 멀티 노드 학습 스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명확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한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는 멀티노드 학습의 복잡성을 제거하여 원활하게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고 추가 코드 없이 손쉽게 GPU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향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여러 대의 GPU를 사용해서 분산 학습을 해본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단순히 GPU가 여러 대 있다고 해서 쉽게 분산 학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딥스피드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든 노드들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고 데이터나 학습되고 있는 모델의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모자이크 ML이 가장 빛나는 학습 스택에는 내결함성, 즉 폴트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사전에 GPU 오류를 감지하고 만약 GPU의 하드웨어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분 안에 빠르게 자동 재시작이 될 수 있는 기능과 유연하게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오랜 기간 모델 학습이 필요한 사전 학습의 경우에도 실행 실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설정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유휴 GPU 시간을 제한하거나 관리자 및 거버넌스를 하나의 야물 파일로 정의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학습 작업을 즉시 배포하는 편리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내결함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GPU는 1000 GPU 일당 한 건의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12개의 H100 GPU를 사용하면
연간 186건 정도의 GPU 장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를 주간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3.56회로 결국 이틀에 한 번꼴로 GPU 하드웨어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GPU 하드웨어 장애는 대략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처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학습 과정이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전 학습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GPU 장애 복구 시간을 7.5시간으로 잡는다면 2달간 모델을 사전 학습했을 때에는 20일 정도가 더 소요되어 전체 사전 학습 시간인 2달 중 24% 정도 더 연장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익 ML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후 장애를 감지하고 실패가 발생할 경우 실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5분 내 체크포인트 지점에서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화면의 커브와 같이 모자익 ML에서 512개의 GPU로 학습한 결과 각 색상은 GPU 오류로 인한 재시작을 나타내고 있고 거의 시간의 딜레이 없이 학습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자익 ML의 학습 기술 스택은 사전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PT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드들은 LLM 파운더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더 빠르게 GPU에 로딩하고 프로세싱하기 위한 스트리밍 데이터셋 기능이나 효율적인 분산학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컴포저라는 기능도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스택들이 모여 모자익 ML의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가 모자익 ML을 만나게 된 계기인 레플릿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번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릿사는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는 코드 자동 생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부터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모자익 ML을 통해 모델을 사전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크나 작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샤딩된 데이터셋을 모자익 ML에 사전 로딩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자체 코드 생성 LLM을 일주일 만에 사전 학습하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위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준비하고 빠르게 사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자익 ML을 이용하게 된다면 진정한 LLM 옵스를 구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국내에서 많은 활용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금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에 있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데이터브릭스 영업팀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 생성형 AI를 전문으로 하는 팀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고 계신 고민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